관절염에 쓰이는 600여 종의 천연물 중 과학적인 스크리닝을 통해 항염 및 항산화 효과가 높은 3가지 생약을 선별하여 새롭게 조합한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기존의 한약 처방에서 유래한 조합이 아닌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개발된 조인스정은 1997년 허가 이후 다양한 연구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02년 타임즈에 소개되고 여러 기술상을 수상하며 기술적으로 인정받은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믿고 처방할 수 있습니다. 2002년 2월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이 발매되었습니다. 먼저 5회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 결과를 확인한 조인스정은 2008년 RA 적응증을 추가 획득하며 천연물 신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한 조인스, 효과로 전해지는 믿음입니다. 네, 두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크로스파이어 질문을 좀 시작할 텐데, 크로스파이어 특징상 질문에 대해서 이제 두 분 공통에 해당되는 질문들이 있고, 또는 이제 개개인에 대한 질문도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절골술을 이제 두 분 다 하시는 거는 확인이 됐고, 하실 때 카트리지 프로시저를 이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크로스파이어인데, 혹시 두 분은 절골술을 안 하고, 그냥 카트리지 프로시저만 하시는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컨테인드 타입의 카틸리지 디펙트가 있고 비교적 그 얼라이먼트가 양호하다면 하는 경우가 아주 제한적으로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또 바루스가 심한 사람한테는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카틸리지 프로시저 인디케이션으로 이제 심프톰을 얘기하는데 사실 카틸리지 자체에 의한 심프톰을 제가 그렇게 확신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시행하진 않지만 특히 이제 젊은 환자에서 트라우마와 동반된 카틸리지 인저리라든지 익스텐시브한 고의가 없는 젊은 이제 트라우마틱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환자에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손정우 교수님도 이제 절골술 할 때는 적극적으로 시행하지만 절골술 시행하지 않는 환자에서는 이렇게 아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같은 얘기일까요? 아니면 다른 얘기일까요? 네, 뭐 비슷한 얘기인데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환자의 컴플레인, 즉 이제 페인 때문에 병원에 오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수술 후에 좋아진다는 이런 이제 확신이 있어야 저희가 수술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 카틸리지 프로시저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그런 이제 자신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절골술 할 때는 그래도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손정구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아까 케이스 중에 이제 피브린 글루만으로도 마이크로 프랙처하고 좋아졌던 케이스 보여주셨는데 뭐 비맥이라든지 또 그 카티스템 등 여러 가지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은 그러한 그 마이크로 프랙처부터 마이크로 프랙처를 하면서 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세포 수식들까지 그 방법들 간에는 차이가 있을까요? 어떠세요? 경험을 다양하게 하셨는데. 저희 이제 실질적으로 카틸리지 리페어 되는 스테이투스 자체만 생각을 하면 저희 이제 MSC 누브리칼 코드 블러드가 그래도 비맥보다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MSC가 가장 좋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이 비맥, 그 다음이 이제 마이크로 프랙처. 여러 가지를 경험해 봤을 때는 그래도 메세칼면 스템셀을 같이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다. 예. 그런 말씀이시고. 그 심지한 교수님은 이제 카트리지 프로시저는 특히 안 하시고 관절경은 보시는 거죠. 예, 관절경 보면서 절골술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혹시 수술 전에 네. 이제 MRI 보통 찍잖아요. 네. MRI를 찍어서 그러면은 카트리지 상태라든지 이런 네. 거를 좀 판단해서 보고 뭘 이렇게 바꾸는 뭐 그런 건 없겠네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네. 제가 지금 손정훈 교수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MSC가 좀 나은 것 같고 그다음 비맥이 나은 것 같고 뭐 그럼 그게 뭐가 낫냐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모양새가 낫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근데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카틀리지 이 리페어 프로시디어를 하는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전제 조건이 이제 컨테인드 타입에만 하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그렇다면 콘테인드 네. 타입에서는 어떻게 하세요? 컨테인드 타입에서는 미리 제가 이제 준비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그 MSC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닌 경우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크기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은 경우가 있으면 뭐, 오치를 하겠지만 오치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HT와 할 때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준비 안 돼 있으니까 마이크로 프랙처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판단해서 대부분은 이제 일반적인 그런 퇴행성 관절에서는 안 하지만 컨테인드 디펙트 있는 경우에서는 네. 좀 효과적일 거로 생각해서 그 경우에 따라서는 한다. 근데 그런 말씀인 네, 거죠? 그렇게 보는 거죠. 네. 또 말씀하실 거 있을까요? 예, 예. 저희 이제 심지환 교수님께서 사실은 클리니컬 아웃컴이 비슷한데 그거를 꼭 카틀리지 해야 되냐? 프로시저를 해야 네. 되느냐인데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모든 뭐 다른 것도 그러지만 환자의 서브젝티브나 오브젝티브 아웃컴을 이렇게 측정하는데 사실은 바이어스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제 생각은 물론 이제 코스트 이펙티브니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제 얘기가 되겠지만 그래도 카틀리지 스테이투스가 카틀리지 리쉐이핑을 하면 어찌됐든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클리니컬 아웃컴으로 디텍션이 할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이제 더 에딩 이펙트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임상적으로 아직까지 낫다는 보고는 없지만은 그것이 결국에는 롱텀으로는 더 좋을 것 아닌가 이제 그런 말씀일까요 혹시? 예, 예. 이제 그래서 마이크로 프랙처를 하면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클리니컬 아웃컴이 안 네. 좋아지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리액션 되는 것이 좋지 더 않겠냐. 유지되지 그런 않을까 하는 말씀이죠. 저도 반론입니다. 네, 반론해 주세요. 그게, 이게 일단은 오늘 이제 너무 제가 까만 마스크를 한 게 좀 이게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흰 마스크를 하니까 왠지 아니 착한 오늘 사람 크로스파이어에 맞는 같고 저는 까만 마스크 왠지 아닙니다. 흑 마스크 아니 같고 바둑이 흑과 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스간제락해서 제일 친한 친구가 이제 우리 종근이랑 이렇게 깐부끼리 붙게 돼서 좀 그런데 이게 옛날 어른들이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 때 스코브를 하면 옛날 어른들한테 되게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야, 물로 씻어만 내도 안 아픈 거야.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NEJM에 논문이 한번 나왔죠. 아소스코피 이리게이션이나 셀비지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조금 이제 무리한 논문도 있어서 그거에 대한 반박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미케니컬한 심프톰이 없는 상태에서 OA 때는 우리가 사실 아소스코피를 하지 않는 것이 현재 상태에서는 정설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느꼈던 필링하고 실제로 사이언티픽 에비던스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슨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는 조금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양이 이쁘면 왠지 품질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이 증명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아주 재밌는 논리입니다. 네, NEJM의 그 퇴행성 관절에서 아소스코 미리게이션하고 비교를 해주셨는데, 근데 그건 카틀리지 프로시저는 아니었죠. 네. 그렇죠. 그거는 네, 재밌는 논리로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여기서 잠깐 채팅창 보고 갈게요. 김성환님께서 리얼라이먼트 프로시저시 카틀리지 프로시저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얼라이먼트 타겟 포인트를 달리하느냐. 요거는 이제 두 분 무엇보다도 선정무 교수님 혹시 하고 안 하는 경우도 있나요? 무조건 하나요? 카틀리지 프로시저는. 하고 그러니까 모든 H2 환자에서 카틀리지 프로시저 뭔가를 하나요? 아니면 안 하는 환자도 있나요? 그러면 먼저 선정무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이제 일부 논문에서는 이제 밸거스 양이 많아졌을 때 카틀리지 리페어 상태가 더 좋다는 논문은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타겟 포인트는 루틴 HTO하고 똑같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조금이라도 언더 커렉션은 이제 카틀리지 프로시저를 할 때는 더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하진 않는다. 예. 네, 일관되게 하고 있고 심장 교수님 저기에 대해서 아까 카틀리지 프로시저는 제한적으로 네. 컨테인드인 경우에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럴 때는 뭐 조금 달리하나요? 저는 두 가지 그 논문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아까 하나 보여줬던 그 발미케이스 논문 같은 경우에는 6도에서 10도 정도 되면은 이 카틀리지 디펙트 사이즈에 관련 없이 언로딩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나 나온 논문이 있고 제가 어디 논문인지 지금 잊어버렸는데 카틀리지 상태가 안 좋더라도
이 그 안 좋은 상태에서 이 앵글의 각도에 따라서 전혀 영향을 주지 않더라라는 논문이 있어서 저는 그냥 정상적으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하든지 안 하든지. 두 분 다 카트리지 프로시를 하든 안 하든 본인이 하는 H2라는 것은 항상 똑같은 타겟팅 포인트를 갖고 한다. 그게 답이 되겠고요. 루핀 제이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이렇게 카트리지 프로시저를 할 때 메인 스커스 루트 테어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플랩 테어가 있어서 메인 섹투면 한다 이런 거 말고 루트 테어가 있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 먼저 그 손정공 교수님. 저는 이제 루트 테어 사실은 뭐 HTO 하다 보면 꽤 많은 포션에 루트 테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이지도 고려를 하고요. 이제 심텀 듀레이션도 고려를 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따지면 제가 이제 HTO를 하면서 만나는 루트 테어의 한 20-30% 정도나 리페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떠세요? 예, 저도 그 루트 테어를 만나면 두 가지를 보는데 하나는 젊으냐 연세가 좀 더 많으냐, 그러니까 결국 60대냐 이제 그래도 한 40-50대냐 그거를 하나를 보고, 또 한 가지는 카틸리지 상태가 키싱 리전이 있냐 없냐를 봅니다. 그러니까 컨테인드 타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꼬매주려고 노력을 하고요. 이미 키싱 리전이 됐다는 거는 상당히 시간이 지났다는 걸로 봐서 저는 꼬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그 카트리지 상태에 따라서 어차피 네. 퇴행성이 심한 분들에게는 루트 테어 리페어까지 할 필요 없다. 절골절 하는 경우에는. 그렇고, 먼저 이제 그 카틸리지 리페어를 이제 하는 경우 안 하는 경우 나눠서 어떻게 포스트오피 웨이트 베어링식이나 ROM을 좀 달리 하시는지. 왜냐면 심장 교수님도 제한적으로는 하는 경우가 드물게 네.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나눠서 좀 말씀해 주세요. 포스트오피 케어랑 ROM 그거를. 저는 ROM은 가급적이면 통증만 없어지면 바로 시키는 스타일이고요. 그 다음에 웨이트 베어링은 저는 솔직히 그냥 HTO만 하는 경우는 보통 4주 정도 때쯤 밟아보라 그러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6주 때 풀 웨이트 베어링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4주에서 6주를 하고, 이렇게 카틸리지 리페어를 하는 경우, 카티스템이나 아니면은 뭐 마이크로프랙처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풀 웨이트 베어링을 저는 6주 이후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데요. HTO only 하는 경우에는 뭐 4주 이후로는 톨러러블하게 웨이트 베어링을 시키고요. 이제 카틸리지 프로시저를 하는 경우에는 한 뭐 8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8주 전후에서 파셜 웨이트 베어링부터 톨러러블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카틸리지 프로시 하는 경우는 훨씬 더 딜레이 시키는군요. 네, 네, 8주 정도. 그 다음에 또 그 채팅창에 오성목님께서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요 질문 전에 여쭤볼 것은, 저희가 이제 수술 전에 절골술하는 환자 보면은 거의 MRI 보면은 이제 메디알 페모랄 콘다일이나 티비아 쪽, 미디알 쪽에 그 보메로 이데마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저는 이제 드릴링을, 서브콘드랄 드릴링 또는 마이크로프셋을 하면서 이 에데마가 프레셔가 조금 감압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환자가 약간 심텀 릴리프 되는 효과도 있겠다. 물론 카틸리지 리제너레이션 효과도 있지만 일단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혹시 그 손종무 교수님 어떠세요? 본메로 이데마에 대한 효과가 있을지, 드릴링이. 미처 그런 생각은 못 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오히려 이제 우리 채팅창에 있는 질문처럼 이제 드릴링 자체가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이제 이론적으로는 갖고 있는데요. 뭐 실질적으로는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마이크로프랙처 자체나 드릴링이 본메로 이데마를 더 좋게 할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은 아직 못 해봤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하셨군요. 네. 그래서 그 채팅창 보시는 대로 오성목님께서는 사실 그 카티스템 할 때 드릴 자체가 다이아미터가 더 크죠. 그래서 네. 그렇게 크게 하고, 또는 이제 카티스템 측에서의 얘기는 오히려 저희가 드릴링을 해보면은 그 부위가 주로 생기기 때문에 더 크게 뚫는 것이 좋다. 그래서 임상도 굉장히 그 다이아미터 큰 것으로 했고, 그래서 그런 얘기인데,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서브콘드랄 드릴링을 크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더 서브콘드랄 본 페인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단가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을 것인가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술 전에 본메로 이데마 있었던 환자가 HTO 얼라이먼트가 완벽하다고 해도 포스트오피로 사진을 찍어보면 드릴링 여부에 상관없이 본메로 이데마가 여전히 있는 환자도 있고, 심지어는 더 안 좋아져 버리는 환자들도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는 아큐트 스테이지에는 드릴링 하는 것이 본메로 이데마처럼 나오지만 1년 이상 지나는 경우에는 본메로 이데마
저 드릴링하고는 크게 연관성은 없을 거라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또 추가 질문이 그거잖아요. 카티라이프라든지 ACI 같은 경우는 카티라이프는 그냥 이렇게 그 드랍을 이렇게 바르고 ACI도 그냥 이렇게 바르죠. 그래서 그렇게 드릴링 안 하고 하는 프로시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뭐 가장 아이디얼하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드릴링을 해서 본메로에서의 어떤 그나마 그 어떤 세포 또는 블리딩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디펙트에 저런 카티라이프나 ACI처럼 그냥 이렇게 발라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런 실질적으로 이제 드릴링하는 이펙트가 이제 저는 거기에서 물론 이제 일부 블러드가 나와서 영향을 미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인터디지테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컨셉에서 이제 디펙트 사이드의 픽세이션을 어떻게 스테이블하게 할 수 있느냐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드릴링을 하지 않으면 이론적으로는 좋지만 저도 이제 카티라이프도 사용해 봤는데 이게 픽세이션 자체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픽세이션 스트렝스만 줄 수 있는 좀 좋은 방법이 있다면 뭐 이론적으로는 드릴링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지금 느끼는 바로는 그래도 드릴링 하는 것이 이렇게 픽세이션에는 스트렝스는 네, 물론 이제 그 제품마다 임상할 때 그 방식들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비교해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게 방법대로 달리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아까 그 ICRS 그레이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ICRS 그레이드에 따라서 하고 안 하시는 게 있나요? 손정구 교수님은? 아니면 여기는 거의 안 하시는 거고 ICRS 그레이드가 어떻든 간에 컨트윈드 디펙트가 아니면 그렇죠? 예, 웬만하면. 네, ICRS 그레이드 뭐 4에 대해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3도 긁어내고 하는 건가요? 3, 4는 하고 있습니다. 3, 4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2까지는 이제 그냥 손대지 않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네, 말씀하세요. 오성목 선생님 저 질문에 대해서는 저게 그러니까 이데마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스테오 네크로시스, 그러니까 프레셔가 증가됐을 때 이제 그걸 디컴프레션 해주면 좀 좋아질 거다라는 이제 개념이 있는데 네. 그 이데마가 사실은 오스테오 네크로시스로 가는 이데마인 것인지 아니면 로딩이 돼가지고 생긴 이데마인 것인지를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HTO 자체가 언로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다가 뭘 손을 잡고 대는 거는 오히려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일부 이제 그런 에비던스들이 양쪽 다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는 안 되는 것들을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두 분께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한 가지씩만 질문을 드리고 끝낼까 하거든요. 먼저 심재환 교수님은 아까 제가 발표 중에 보니까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언로딩을 컴플릿하게 언로딩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희가 사실 후지사 포인트로 간다든가 할 적에 그래도 어느 일정 부분은 언로딩을 하지만 미디어에도 그 그럼 가죠. 로딩이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과연 딱 맞지는 않잖아요. 네, 완전히 그렇죠. 라테라도 넘어가는 게 아니기 네.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면에서는 꼭 이렇게 무조건 안 하는 것이 괜찮은 건지 그렇게 그 타당성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미디어에는 계속 웨이트 베어링의 그런 로드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싱글렉으로 섰을 때랑 이제 투렉으로 섰을 때가 이제 어덕트 모멘트가 좀 다르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가 뉴트럴로 왔을 때 미디어에 떨어지는 것을 60% 정도로 보는 거거든요. FNF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쪽 라테랄로 시프팅 됐다는 것들은 그거를 확 줄여준다는 그런 개념에서 좀 접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그게 완벽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카틸리지가 아까 손정훈 교수가 얘기한 대로 마이크로 프랙처보다는 요게 좀 더 나을 것 같고 요게 좀 더 나을 것 같고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큰 틀에서 보면은 HTO 자체가 거의 지금 미사일 발사한 거거든요. 근데 그 미사일에다가 야, 나 수류탄 2개 더 집어넣을게, 3개 더 집어넣을게가 큰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HTO에 대한 이펙트가 나머지 것들을 상쇄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게 기본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제가 손정구 교수님께 드릴게요. 카트리지 프로시 할 적에 티비아 쪽도 하시나요? 티비아 쪽은 이제 거의 사실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프로치 자체가 쉽지 않고, 이렇게 마이크로 프랙처 저희가 막 여러 가지 앵글로 시도해봐도 사실 이렇게 자꾸 비끌려가지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뭐, 페리페랄 쪽은 프랙처 생겨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차라리 사실은, TBR 사이드는, 드릴링이나 이런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버로 이렇게 조금 슈퍼피셜하게 하긴 하세요. 보이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은 저희가 사실 거의 모든 임상이나 이런 것들이 그 메디알 피모랄 콘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보면은 티비아 쪽은 사실 신경을 좀 안 등하니 하는 면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네. 네, 더 이상 그 채팅이 질문이 없으시면 장시간 발표와 또 이렇게 디스커션 해주신 심재환 교수님, 그 손종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굉장히 재밌는 크로스파이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저희 그 슬간절 아케 웨비나 오늘 올해 마지막 그 세션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관절염에 쓰이는 600여 종의 천연물 중 과학적인 스크리닝을 통해 항염 및 항산화 효과가 높은 3가지 생약을 선별하여 새롭게 조합한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기존의 한약 처방에서 유래한 조합이 아닌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개발된 조인스정은 1997년 허가 이후 다양한 연구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02년 타임즈에 소개되고 여러 기술상을 수상하며 기술적으로 인정받은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믿고 처방할 수 있습니다. 2002년 2월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이 발매되었습니다. 먼저 5회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 결과를 확인한 조인스정은 2008년 RA 적응증을 추가 획득하며 천연물 신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한 조인스. 효과로 전해지는 믿음입니다.